이번 영상에서는 텍스처링 작업을 할 때에 그 본격적인 작업에 앞서서 좀 미리 알면 좋을 만한 그런 개념들, 관련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텍스처링이라는 것은 만약 이 작업이 3D 작업이 처음이신 분들은 아마 작업 순서가 이렇게 되실 건데 어, 만들고 싶은 걸 우선 덩어리를 먼저 만들잖아요. 모델링이라고 하고 그 과정을 끝나게 되면 꾸며주게 되겠죠. 뭐 컬러를 넣어줄 수도 있고 어떤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해서 뭐 패턴 표현을 할 수도 있고 특정 뭐 스티커처럼 붙이는 어떤 그런 데칼 작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작업들이 이제 텍스처링 작업에 속하게 되고 이제 그런 텍스처까지 잘 마무리가 돼야 그 다음에 내가 화면 원하는 어떤 구도를 레이아웃을 잡아주고 움직임이 필요할 때 애니메이션을 해주고 그런 거 씬에다가 이제 라이팅, 조명 세팅을 해준 후에 렌더링을 하게 되죠. 그래야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그런 컨텐츠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모델링 다음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델링에 대한 연습이 좀 충분히 되신 분들은 이제 텍스처링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는 그런 시점이고요. 텍스처링이라고 했을 때 나오는 용어들이 처음 접하게 되는 용어들이 좀 헷갈리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개념을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은 각각 관련 키워드들에 대한 컨텐츠로 다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크게 우리가 텍스처링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이런 용어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머티리얼, 뭐 쉐이더, 텍스처. 네, 이런 것들이 좀 혼용돼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상하관계라든지 어떤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들 좀 많이 헷갈리실 텐데 우선 첫 번째로 머티리얼이라는 그런 용어가 가장 상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머티리얼은 그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대상의 그 재질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돌이냐, 뭐 유리, 혹은 뭐 금속, 뭐 플라스틱, 그 물질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오브젝트의 그 재질이 물성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머티리얼이라는 그런 범위 안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머티리얼이 특정되는 그 요소들이 결국은 빛이 그 물질에 닿았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서 우리 눈에 보이느냐 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머티리얼은 이제 뭐 컬러, 뭐 반사, 굴절, 그리고 표면의 질감 정보 등 되게 다양한 요소들이 다 복합적으로 모여 있는 하나의 그런 컨텐츠가 다 모여 있는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묘사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모아놓은 그 다양한 텍스처들의 채널의 집합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쉐이더라는 용어도 만나게 되겠죠. 근데 쉐이더라는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복잡한 어떤 공식들이 나와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수학적인 연산을 통해서 뭐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수학적인 어떤 내부 공식들을 다 원론대로 이해할 필요는 없겠고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결과는 저희가 가상의 3D 공간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씬을 여기다가 이렇게 세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복잡한 공식들을 통해서 카메라가 보는 시점에서 이제 빛을 라이트를 여기서 조명을 쏘았을 때 그게 튕겨서 카메라를 이렇게 들어오는 그랬을 때의 그 특정 지점의 뭐 밝기라든지 컬러라든지 다양한 특징들을 이런 복잡한 뭐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결과를 내고 그거를 결국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 평면 이미지로 렌더링을 해서 컨텐츠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쉐이더라고 하는 용어는 이런 빛의 움직임을 어떤 식으로 연산을 해서 결과를 낼 거냐라는 그런 공식들을 다양한 수학자나 과학자들이 미리 이런 패턴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뽕이라든지 뭐 블린이라든지 뭐 램버트라든지 이런 다양한 계산 모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뭐 계산 모델들을 차용해서 그걸 이제 우리는 이제 쉐이더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결국은 가상의 공간에 있는 그런 물질들을 렌더링을 할 때에 빛의 물리적인 특징들을 다 흉내를 내는 거죠. 시뮬레이션을 해서 최종적인 그 해당 픽셀의 어떤 색상 값을 도출해내는 그런 하나의 공식이다라고만 이제 개념적인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결국은 이게 좀 반사 재질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무광 재질을 가지고 있느냐, 크게는 뭐 이런 식의 구분이 될 수도 있겠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드밴스 렌더를 하거나 뭐 게임 엔진 쪽으로 가게 되면 조금 더 물리적인 그런 조건에 근거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물리 기반 쉐이더들도 이제 다루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음, 지금은 이제 시네마 4D 자체에서 사용하는 그 스탠다드 머티리얼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할 거고요. 시작은 그리고 그런 기초들이 쌓이고 났을 때 좀 더 고급 툴이나 좀 더 다른 방식. 하지만 그런 과정이 다르고 뭐 그렇긴 한데 다루는 개념들은 거의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빛을 뭐 반사를 정반사 난반사량을 어떤 식으로 조절할 거냐 뭐 그런 차이가 있는 뭐 수준이기 때문에 하나의 기초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어드밴스로 갈 때에 훨씬 더 뭐 흡수가 빠를 수가 있고요. 음, 텍스처라고 이런 단어는 이런 용어는 어, 그 재질 자체가 이제 물성도 가지고 있지만 어떤 표면의 디테일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뭐 특히 사람의 피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잔주름도 있고 뭐 굵은 주름도 있고 다양한 변화들이 이제 표면에 존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입체 정보를 저희가 모델링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엄청나게 무거워지겠죠. 그래서 그런 좀 자잘한 디테일들을 저희가 이미지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의 도움을 받을 때에 그 우리가 도움을 받는 이미지들을 텍스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컬러라든지 뭐 반사 굴절, 뭐 그리고 표면 질감 이런 정보들을 다룰 때에 그런 이미지들 자체를 저희는 텍스처라고 하고 결국에는 좀 디테일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기본 물성만 세팅을 해서는 퀄리티 나오는 결과물이 나오기가 좀 힘들어요, 퀄리티가. 그래서 뭐 좀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혹은 뭐 사실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꼭 이런 이미지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꾸며주는 과정 자체를 좀 텍스처에 중심이 맞춰져서 용어가 텍스처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텍스처를 다루게 되는 그런 빈도가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작업을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물성이 세팅된 후에는 각각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컬러 요소라든지 반사 요소라든지 어떤 표면의 질감 정보 같은 부분들은 대부분 텍스처의 도움을 받게 되는 뭐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텍스처라는 용어도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네마 4D에서는 쉐이더라는 용어를 조금 더 이렇게 부분적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원래는 이제 쉐이더는 빛을 어떤 식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뭐 그런 함수냐를 다루는 용어이지만 시네마 4D에서는 조금 좁은 의미로 시네마 4D가 만들어주는 이미지 시네마 4D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주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뭐 그라데이션 혹은 이런 노이즈 표현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오브젝트를 만들 때 프리미티브 오브젝트에서 여러 가지 속성을 조절을 하면 그 모양의 쉐입의 디테일들을 막 변화시키면서 만들어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런 그라디언트나 노이즈 패턴 같은 것들도 다양한 속성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시네마 4D에서 그런 속성들을 조절해 가면서 굉장히 프로시듀얼하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계속해서 변화를 주면서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편리한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함수를 시네마4D가 제공을 하고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자체 그 함수를 시네마4D에서는 이제 C4D에서는 쉐이더라고 좀 부분적인 의미로도 사용을 합니다. 나중에 C4D에서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노이즈나 뭐 그라디언트 쉐이더들은 또 별도로 개별적으로 다루는 컨텐츠들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뭐 그런 자체적인 어떤 텍스처 디테일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이 물성에 대한 세팅을 좀 하면은 좋거든요. 그래서 머티리얼을 다룰 때에 여러분들이 좀 미리 머릿속에서 염두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들은 결국은 이제 빛을 이 시네마 4D나 뭐 3D 프로그램들이 다룰 때에 그 빛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특징들을 다 흉내내는 방식으로 옵션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옵션을 먼저 만나기 전에 빛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물리적인 특징을 한번은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뭐 물성이 정해졌다면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표면 자체에 어떤 입체적인 변화가 있을 거예요. 뭐 고운 표면을 가질 수도 있고 좀 울퉁불퉁한 변화를 가질 수도 있고 어떤 뭐 홈이 파져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모델링 관점이 아니라 이런 재질적인 측면에서 세팅하는 그런 접근이 있기 때문에 그 오브젝트 표면 자체의 어떤 입체 정보 관점에서 다루는 뭐 그런 개념이 있고 알파 채널이라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뭐 굴을 하나를 모델링을 만약에 이렇게 동그랗게 굴을 만들었다고 해도 여기에 텍스처를 머티리얼 세팅을 할 때에 부분적으로 뭐 어떤 부분들은 이렇게 가려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덩어리는 있지만 이렇게 보이는 영역과 안 보이는 영역을 이제 이미지로 세팅을 해서 이제 흑백 이미지로 세팅을 해서 내가 보이게 하고 싶은 부분 혹은 안 보이게 하고 싶은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또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 3D나 혹은 영상 쪽에서는 알파 채널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건 뭐 2D 합성하는 프로그램에서도 같이 쓰는 개념의 용어이기 때문에 뭐 이런 알파 채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브젝트 자체가 라이트처럼 빛이 이렇게 확 발산하는 그런 세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머티리얼에서 세팅이 들어가게 되고요. 만약에 씬 바깥에서 조명을 설치를 해서 뭐 비춰주는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지만 그 광원 자체가 또 노출이 돼야 되는 뭐 설정이 있을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뭐 야외 씬에서 뭐 해나 뭐 달 같은, 특히 야경에서 어떤 달 같은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실내 씬에서 실제로 조명 기구가 이제 씬에 배치가 돼서 이제 거기에서 빛이 뿜어져 나온다든지 뭐 그런 세팅을 할 때에는 오브젝트 자체의 머티리얼로 이제 라이트 세팅을 하는 뭐 그런 경우가 또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티리얼을 다룰 때에는 크게는 처음에는 요 네 가지 정도의 접근법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면 훨씬 더 접근이 쉽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물체를 빛이 만났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시네마 4D는 생각을 하냐면 일단은 불투명체가 가장 쉽습니다. 모든 어떤 물질의 어떤 재질을 설정을 할 때에는 투명한 애들보다는 불투명한 애들이 훨씬 더 심플해요. 옵션 자체가. 그리고 계산 자체도 훨씬 더 간단하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물리학에서는 빛도 하나의 입자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공을 던져서 바닥에 탁 튕기게 되면 바닥을 맞고 튀어 오르듯이 이 빛의 입자도 이렇게 어떤 물체를 만나게 되면 바닥 그 표면을 딱 부딪혀서 튀어 오르게 됩니다. 빛의 입자가. 이제 물리학에서는 그런 식으로 그런 개념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빛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시네마 4D 같은 3D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라이트 세팅을 하게 되면 그 라이트에서부터 빛의 입자를 쏩니다. 그래서 그 모델링이 되어 있는 모델링 표면을 맞췄을 때 이제 튕겨져 나가는 그런 연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표면이 이렇게 매끈할 때와 표면이 이렇게 울퉁불퉁할 때랑은 빛이 튕겨져 나가는 그 모습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좀 매끈할수록 이렇게 반사가 정직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정반사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울퉁불퉁할수록 이렇게 이리저리 굉장히 혼란스럽게 반사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난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반사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페큘러라고 얘기를 하고, 흔히 말하는 우리가 하이라이트라고 해서 오브젝트에서 가장 밝게 하얗게 빛나는 부분, 그런 것들은 광원에서 나온 빛이
직접 튕겨져서 우리 눈으로 들어올 때 그런 부분이 가장 밝게 표현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울퉁불퉁한 표면을 만나게 되면은 빛이 이리저리 난반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디퓨즈라고 하고, 이런 난반사의 특징이 많을수록 우리는 이제 오브젝트 자체가 광택이 없다라고 느끼게 되죠.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빛을 우리는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가상의 3D 공간에서도. 그랬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빛의 속성들을 다루는 그런 모습들이 시네마 4D에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이런 빛의 특징들에 따라서 각각 그런 채널들을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제씬이긴 한데 모델링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재질을 저희가 세팅을 해서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그 해당 물성이 표현이 되죠. 근데 그 해당 물성을 표현할 때에 뭐 컬러 요소라든지 뭐 이런 난반사 요소, 디퓨즈, 그리고 이런 것들은 빛이 발광하는 뭐 그런 특징, 트랜스페런시는 투명한 정도, 리플렉턴스는 이 물체가 반사를 할 경우에 뭐 그런 반사 정도, 이런 빛에 반응하는 각각 특징들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채널들을 나눠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채널들이 어떤 빛의 그런 요소들을 흉내를 내는 것인지를 먼저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지금 이 영상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컬러나 디퓨즈 채널 같은 경우는 반사의 속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나무라든지 천이라든지 거친 표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들을 그런 재질 표현을 할 때에는 특별히 어떤 반사의 세팅 없이 이런 컬러나 디퓨즈 요소만으로 세팅을 하면 그런 무광 느낌이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간단한 세팅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스페큘러라고 하는 건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빛이 직접적으로 반사돼서 카메라나 내 눈에 꽂힐 때, 그럴 때 이렇게 하얀 광원 자체에 그런 하얀 백색의 하이라이트가 보여지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스페큘러라고 하고, 이런 스페큘러의 뭐 색이라든지 뭐 넓이라든지 뭐 그런 퍼지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옵션으로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큘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수록 표면이 조금씩 더 맨질맨질한 그런 광택감이 있는 그런 매끄러운 표면 질감으로 우리가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뭐 느낌을 원한다라고 하면 스페큘러라는 채널을 통해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전에 시네마 4D에서는 이제 스페큘러라는 그 채널을 별도로 제공을 해줬었는데, 이제 버전이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서 결국 스페큘러가 있다라는 건 매끈하다라는 뜻이고, 그건 이제 반사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스페큘러 채널의 속성을 이 리플렉턴스라고 해서 반사를 다루는 그런 채널 안쪽으로 이제 통합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요소들은 그 각 채널을 설명하는 콘텐츠에서 자세하게 다룰 것이고요. 자, 스페큘러라는 거는 뭐 하지만 연산은 이제 별도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걸 통째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디퓨즈 따로, 스페큘러 따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매끈한 표면을 가졌을 때 당연히 어떤 그 주변의 환경들을 반사를 하겠죠. 금속이나 어떤 매끈한 플라스틱 표면처럼 혹은 유리처럼. 그럼 매끈한 아이들은 이렇게 주변의 그 환경들을 반사를 하게 됩니다. 반사를 하는 그런 느낌들도 얼마나 반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거를 훨씬 더 또렷하게 반사를 시킬 건지, 뿌옇게 반사를 시킬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강도 값이라든지 느낌들을 또 리플렉션, 반사 요소를 다루게 되는 그런 채널이 따로 또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똑같이 반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보는 어떤 시점의 각도에 따라서 그 반사되는 정도가 우리 실제 세상에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예로는 여러분들이 뭐 강가라든지 뭐 잔잔한 호수 뭐 그런 곳에 가보시면은 내 발 바로 아래쪽을 내려다보면은 그 아래쪽에 투명하게 다 비춰지는데, 시선을 멀리 둘수록 점점 이제 반사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주 먼 지점의 수면의 표면은
그 반대쪽의 풍경을 그대로 반사시키는 뭐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내가 투명한 애들을 보거나 이런 반사하는 애들을 볼 때 그 표면과 내 시선이 직각에 가까울수록 반사하는 것보다는 이제 투과하는 그런 속성이 더 강하게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도 별도로 뭐 이런 공식들이 이제 계산이 되어진 어떤 별도의 공식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프레넬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반사체나 뭐 투명체를 세팅할 때에도 이런 프레넬 연산을 추가를 해주게 되면 훨씬 더 반사가 실감나 보이죠.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게 고려되지 않고 그냥 단순한,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통째로 이런 반사만 적용을 해주게 되면 뭔가 밋밋하고 평면적이고 조금은 훨씬 더 뭐 소위 말하는 CG 같은 그런 느낌이 날 수밖에 없고요. 조금 더 사실적인 반사의 느낌을 원한다면 이런 각도에 따라서도 반사나 뭐 투명도에 좀 차이를 주는 이런 프레넬 세팅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용어를 미리 좀 만나보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똑같이 반사를 하더라도 이런 메탈이냐 혹은 메탈이 아니냐, 그러니까 금속이냐 비금속이냐로 또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금속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파장을 컬러로 표현을 해줘요. 가장 밝은 하이라이트 부분을. 그래서 이런 리플렉션의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그 금속이 가지고 있는 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세팅들을 또 메탈 세팅을 해주게 되면 자기 금속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 톤을 이제 표현을 해주게 되는데, 메탈 세팅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런 하이라이트들은 그냥 화이트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반사만 강하게 준다고 해서 금속의 느낌이 다 표현된다기보다는 꼭 이런 메탈의 설정을 통해서 이런 하이라이트 느낌에도 약간의 그 컬러 톤이 추가되도록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해줘야 이제 그 고유의 금속 자체의 고유의 느낌을 잘 살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야 하는 것들 중에 하나이고, 불투명체는 이 정도만 신경을 쓰면 될 것 같고, 이제 투명한 애들이 좀 문제인데, 투명한 애들은 그냥 단순히 튕겨져 나가는 게 아니라 통과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통과를 하면서 이제 투과를 하고요. 투과를 하고 반사도 하죠. 튕겨져 나가서 이제 반사도 하게 되고, 그 물질을 통과해 나갈 때에 그 물질과 물질 자체의 어떤 밀도의 차이가 있으면 또 굴절을 하게 됩니다. 빛의 입자가. 그래서 굴절을 통해서 볼 때에 뭐 상이 좀 왜곡되는 그런 현상도 있고, 그리고 특정 파장을 이제 흡수를 하게 돼서 뭐 색깔을 띠게 되는 뭐 와인 같은 것들을 보면 이제 붉은색 액체 뭐 이런 것들이 예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뭐 색깔이 있는 유리라든지 그런 색깔이 있는 액체를 표현할 때에는 뭐 내가 표현하고 싶은 어떤 파장을 이제 흡수하는 뭐 그런 설정이 또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좀 마지막으로 연산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되는 반투명체 같은 아이들은 이제 빛이 그 반투명한 그 물체 안에서 여러 가지로 산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subsurface scattering이라고 해서 이제 그 물질 표면 밑에서 빛이 산란하는 특징을 또 세팅을 해주게 되면 뭐 양초라든지 뭐 우유라든지 뭐 불투명한 어떤 과일이라든지 인체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죠. 우리 인체에서도 뭐 귓볼이라든지 이렇게 얇은 부분은 역광을 맞게 되면은 이제 그 안에 있는 붉은 피가 가지고 있는 톤이 또 보여지게 되는 뭐 그런 것들도 이런 표면 아래쪽에 어떤 산란 효과를 흉내내는 그런 세팅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투명한 애들을 세팅할 때는 좀 더 까다로워요, 세팅이. 그런데 일단은 뭐 투과성을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얼마나 잘 투명하게 표현이 되는지에 대한 뭐 그런 투과성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빛이 얼마나 굴절하는지,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뭐 물이냐 아니면 유리로 꽉 채워져 있냐, 플라스틱 같은 재질로 꽉 채워져 있냐에 따라서, 그 물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빛이 얼마만큼 굴절하는지가 또 다 수치적으로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시나프로드에서 다 프리셋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해도 되지만 어느 정도는 미리 다 갖춰져 있는 그 물질에 맞는 세팅 값을 적용하게 되면 이런 굴절 표현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고요. 음, 투명하다고 해서 이제 굴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사도 하게 되죠. 이런 유리라든지 얼음 같은 것들도 보면 이제 굴절도 하고 뭐 투과도 하지만 그 표면에 또 주변의 어떤 환경들을 맺히게 하는 반사의 특징도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좀 복잡해지죠. 점점 더. 네, 그런 것들이 좀 세팅이 될 수가 있겠고, 물론 단순하게 어떤 투명한 속성, 투명한 채널에 컬러를 부여해서 이런 반투명한 어떤 컬러를 가지고 있는 투명한 재질 느낌을 낼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것들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어떤 특정 파장을 흡수하는 설정을 해서 뭐 이렇게 같은 컬러 톤이더라도 이제 부피가 좀 이렇게 넓은 쪽과 아주 얇은 쪽의 어떤 미세한 톤 차이가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고 싶을 때에는 이런 흡수 파장 세팅을 또 하면 이런 투명한 물체의 톤 표현이 훨씬 더 깊이감이 있고 입체적으로 느껴질 수 있게 또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겠고, 어, 마지막으로는 뭐 이런 반투명한 아이들의 그런 빛이 이 표면을 뚫고 들어가서 그 내부에서 막 산란을 하게 되는, 그래서 뭐 밀도라든지 어떤 그런 산란됐을 때의 느낌을 어느 정도 탁하게 할 것인지 뭐 그런 세팅을 또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또 이런 표현이 잘 나오지가 않게 되겠고요. 근데 이 스캐터링 연산이 좀 가장 많이 시간을 잡아먹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재질에서 뭐 이런 스캐터링 세팅을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단순하게 어떤 이 물체 자체의 어떤 두께 값을 또 텍스처로 만들어서 좀 단순한 형태로 이런 스캐터링을 뭐 흉내낼 수도 있는 그런 장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기회가 됐을 때 그런 어드밴스 컨텐츠를 다룰 때 또 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투명체와 불투명체에 대한 개념은 이 정도가 되겠고, 이제 알파 채널 개념을 알고 계시면, 이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내가 보이게 하고 싶은 영역과 안 보이게 하고 싶은 영역을 이렇게 흑백으로 이제 알파 채널 이미지를 만들어서 적용을 하게 되면 뭐 이런 스티커 쉽게 표현하면 뭐 스티커 혹은 뭐 프라모델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데칼 작업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텍스처에서 그런 알파 채널을 활용을 해서 뭐 이런 스티커 작업을 또 한다든지 뭐 이런 데칼 작업이 아닌 실제로 이런 배경에 사용하는 이런 풀이라든지 뭐 나뭇잎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식물들 이런 것들은 또 다 그런 일일이 다 모델링을 한다기보다는 네모난 이런 폴리곤의 이 이미지 텍스처에 이런 흑백 알파 채널 텍스처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해당 이미지에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이렇게 알파 채널로 만들어서 적용을 하면 이렇게 투명하게 뽕 뚫려가지고 좀 실감나는 이런 식물의 표현도 비교적 그 폴리곤을 많이 쓰지 않고 이렇게 묘사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겠고요. 물론 이런 것들은 이제 배경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에 좀 적합한 방식이겠지만, 뭐 완전히 클로즈업 돼서 좀 디테일한 어떤 요소를 보여주기를 그런 뭐 필요가 있다면 모델링을 해서 이제 렌더링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뭐 배경에 쓸 뭐 그런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텍스처로 묘사를 해도 뭐 크게 그렇게 퀄리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신 자체도 훨씬 더 가벼워질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졌을 때 이런 알파 채널을 또 활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표면의 질감 표현을 할 때, 이런 오돌도돌한 어떤 요철의 표현을 할 때에도 크게 CG 쪽에서는 이제 범프 채널이라는 뭐 그런 접근법이 있고, 또 노멀 범프 채널을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 뭐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채널을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다 그럼 표면의 요철 표현을 하는 것은 맞는데,
범프나 이런 노멀 범프 방식은 일종의 이제 페이크입니다. 페이크. 속임수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델링의 그 부피 안에서는 이런 밝고 어두움의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외곽선을 보게 되면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쉐입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들어오는 영역의 쉐이딩을 이제 텍스처의 도움을 받아서 마치 그런 것인 그런 척을 하는 그런 일종의 속임수인데, 그래서 좀 멀리 있거나 그렇게 타이트하게 클로즈업 되지 않는 오브젝트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디테일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좀 중요한 그런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또 이런 표면의 실루엣 자체도 이런 식으로 묘사가 돼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채널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조금 더 퀄리티를 올려서 표현을 하는 그런 방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식은 범프는 흑백 이미지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까만 쪽은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고 하얀색 픽셀은 올라온 것처럼 그렇게 쉐이딩 표현을 해주죠. 그래서 범프 채널을 그런 흑백 이미지를 사용해서 연결을 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런 복잡한 어떤 미묘한 굉장히 밀도가 높은 질감 표현은 범프 채널을 통해서 표현을 해도 크게 뭐 지장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노멀 범프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범프보다는 훨씬 더 자세한 모양을 묘사를 할 수가 있는데 좀 이미지 자체가 이렇게 보랏빛이 나는 이유는 이 각각 그 표면에 해당하는 그 점들의 방향성을 이제 세 가지 방향성을 XYZ에 대한 방향성 정보를 RGB 색상 값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색상 값으로 저장된 이미지를 연결을 했을 때에 그 저장되어 있는 그 색상 값에 해당하는 방향성을 다시 라이트에 적용을 해줘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방향성이 고려된 그 입체 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렌더링을 했을 때 훨씬 더 퀄리티가 좋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런 실루엣 표현까지는 묘사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이것도 일종의 속임수지만 범프보다는 훨씬 퀄리티가 좋죠. 그래서 뭐 게임 엔진 같은 그런 컨텐츠에는 이런 노멀 범프 맵이 아주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스먼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실루엣 자체의 변화가 필요할 때 보시는 것도 텍스처만 적용을 한 결과예요. 그냥 동그란 구에 이런 뭐 주로 이제 3D 스캔을 한 굉장히 리얼한 스캔 데이터 텍스처 소스를 적용을 하면 동그란 모델링은 그냥 동그란 구지만 뭐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스먼트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울퉁불퉁한 외곽 표현까지도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폴리곤을 저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어, 그 텍스처의 도움을 받아서 저런 모양 자체 디테일을 굉장히 높여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고요. 이런 것들은 조금 중요한 오브젝트들의 주로 사용을 하거나 혹은 뭐 게임이 아니라 뭐 영화 같은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야 하는 그런 프로젝트에는 이런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사용해서 저런 식으로 모델링을 좀 효과적으로 가져가면서 결과는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빠르게 제가 다다다다닥 말을 하고 있지만 이런 개념에 접근을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각각 채널들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과 뭐 예제들은 또 그 해당 채널들을 다 제가 개별적으로 컨텐츠들을 준비할 거기 때문에 뭐 이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그 관련 채널들을 또 개별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도 뭐 이런 표현들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으니까 좀 천천히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공부를 해보시기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브젝트 자체가 이제 광원의 그런 느낌으로 오브젝트 라이팅을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도 머티리얼에서 빛을 쫙 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채널을 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지금 보는 것처럼 그 오브젝트 자체에서 빛이 뿜어져 나와서 되게 훨씬 더 풍성한 그런 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또 방법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주르륵 설명해 드린 게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지만 요 정도 범위 안에서 처음엔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재질을 다룰 때에 이해를 하고 계셔야 지금 요 시네마 4D에서 보고 계시는 기본 렌더러에서 사용하는 기본 재질이죠.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채널들을 다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 여러 개에 해당하는 채널에 해당하는 그런 관련 개념들을 지금 쭉 설명을 해드린 것이고, 각각 채널들은 또 개별적으로 제가 콘텐츠로 만들어서 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빠르게 얘기했지만 또 하다 보니까 짧지 않은 시간이 됐네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